대전을 인류 경제도시로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인류 경제도시 대전 인류 도시로 문구만 봤을 땐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그것만 알고 있고. 우리가 내놓을 뚜껑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단기적 성과주의겠죠. 뭐 바뀌었다라는 걸 확실히 좀 부각시키고 싶은데. 이장우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대전 도심 곳곳에서 붉은색의 인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현수막과 현판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 홍보물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부터 공공의 공간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을 둘러싼 논란을 이럴 수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대전을 인류 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이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해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은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류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대전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전 이주 유가 현재 공식적인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실 거죠?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대전의 브랜드 슬로건인 대전 이주 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시정 구호인 인류 경제도시 대전, 시립 공공도서관 입구에도 크게 걸려 있는데요. 대전이 인류 경제도시도 사실 아니고 도서관에 저런 문구가 딱 문 앞에 걸려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대전 곳곳에서 발견되는 붉은색의 8글자. 1년 전 정책 홍보물이 있던 자리에도 이제는 인류 경제도시 대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우암 사적공원. 이곳에도 어김없이 인류 경제도시 대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전원적인 목가적인 분위기하고 저런 경제도시라는 문구 자체는 좀 그런 분위기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대전을 방문한 시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냥 관공서 느낌이 나가지고 뭔가 공원 이미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경제도시라는 느낌은 사실 많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아니고 뭐 엑스포라든지 뭐 약간 차라리 과학이나 이런 거에는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긴 해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이곳의 입구에도 간판보다 더 크고 또렷한 인류 경제도시 대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부터 이걸로 바뀐 거예요? 23년 되면서 이제 시장이 바뀌고 저희는 이게 시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는 거라. 현재 대전의 공식 브랜드 슬로건은 대전 이주유입니다. 하지만 청사 어디에서도 대전 이주유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대전 이주유라는 이름의 시정 소식지도 올해부터 인류도시 대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전 이주유는 시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9년 시민 공모를 거쳐 선정돼 2020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대전이 바로 당신이라는 의미로 대전의 핵심 가치가 시민임을 상징하는데요. 하지만 이장우 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구호인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슬로건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이장우 시장 민선
들어오면서 이제 시정 구호가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뭐 선언하면서 그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전 이주가 거의 많이 묻혀가고 도시 브랜드 슬로건지 아니면 이게 시정 구호인지 이제 뭐 혼재돼서 사용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청의 입장은 무엇일까? 인류경제도시 대전은 민선 8기 시정 구호로 사용이 되고 공식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 변경하려면 저희 뭐 시민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공식적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예.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브랜드 슬로건 교체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전 이주유가 만들어지기까지 도시마케팅위원회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의 연구가 선행됐습니다. 대전시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아서 한 1년 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그 관련해서 대전시와 유사한 해외 도시의 사례도 답사를 했고요. 또 외부에서 보는 대전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뭐 과업 기간도 길었었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민선 8기 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백서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시장이 바뀐다고 쉽게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정구호인 인류경제도시가 대전이주유 대신 마치 도시 브랜드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 청취 과정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대거든요.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을 어떻게 초대해서 이런 슬로건을 구성하고 그들과 말하자면 함께 도시를 만들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자면 권위주의적 시대처럼 완전하게 리드하는 가부장적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선거가 있어서 당선이 됐지만 슬로건까지 시민들이 받아들인 건 아닌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나 행정에서의 합의나 논의 과정, 또 다른 쪽에서는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될 텐데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브랜드 슬로건이 변경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대전이주유 홍보에 쓰였던 20억 원의 예산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추가 비용은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맨홀 뚜껑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 매몰 비용과 그리고 행정력에 대한 비용,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장우 시장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인류경제도시 대전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현판 등은 무려 116개가 새로 제작됐으며 소요된 예산은 2억 원에 달합니다. 대전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에도 인류경제도시 문구가 새롭게 들어갔고 무려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저희 교통공사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한 게 금년 1월 1일부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바꾸면서 랩핑을 그전에는 다 사회서비스원 랩핑이 있어서 붙어 있었어요. 네네. 그거를 다 교통공사로 바꾸는 거죠. 지금 제거 플러스 저기 부차까지 해서 지금 330대니까 대당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거든요.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차량 외부 홍보물도 교체했다는 설명인데요. 시정구호 홍보물 교체 주기를 보면 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4년 뒤 민선 9기가 시작되면 또다시 홍보물이 교체되고 추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몰 비용은 이뿐이 아닙니다. 대전이주유 홍보 당시 만들어진 아이콘도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대전의 주요 명소와 특징을 슬로건 아이콘으로 디자인한 성조연 씨. 6개월에 걸쳐 개발한 아이콘은 대전이주유 조형물에도 활용되고 스티커나 엽서와 같은 굿즈로도 제작돼 대전을 널리 알리는 데 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서 먼저 연락이 왔을 때는 되게 뿌듯하고 대전을 위해서 뭔가 디자인을 한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공들여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굉장히 애착이 갔던 작업물이었고 그 작업물이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대전 이주유 조형물에서 아이콘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콘도 어느 날 없어지고 조형물을 사용을 대전 이주유를 없앤다는 그런 뉴스를 봤을 때는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그 대전 이주유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빨간색으로 물들여지는 걸 보고 너무 정치적인 색상이 대전시와 어울리지 않게 활용이 되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항상 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해 내놓는 슬로건은 새로운 시정 철학을 내세워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전을 인류 경제도시로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하지만 인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시정 철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류 경제 도시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사회적 트렌드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규모의 경제나 도시의 규모, 성장, 이런 성장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근대적 가치입니다. 도시에서 삶의 질이 중요하고 도시민들의 행복이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슬로건으로 색상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 도시 슬로건에서 용어도 중요하지만 컬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다운 색깔을 골라야 되는 거죠. 말을 들어서 대전이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토용해서 만들어졌다면 토용을 상징하는 색깔은 있거든요. 붉은색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실. 그러니까 뭔가 핵심 가치와 색상이 연결돼서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지 경제인류 도시가 과연 붉은색이냐 이건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심지어 시장이 바뀌며 시 공무원의 명함 색상도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출입증이라든지 그리고 의원들의 이름 명표도 색깔로 전부 다 이렇게 바꾸는 것들. 시장은 우리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의 단 한마디로 전 정권의 색깔 지우기의 형태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시장이 속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도시의 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당인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도한 색깔 씌우기로 행정을 지나치게 정치화한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정치적 색깔을 너무 많이 내요. 이데올로기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공적 공간을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높은 정치적 규범이 있어야 돼요. 내 정치적 규범 없이 그것을 개인의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죠. 시민들은 대전의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치대전이었다가 대전 이주유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인류경제 도시 대전 써 있는 것도 많이 몇 번 보셨어요? 네, 무슨 고가도로 뭐 이런 데 지나갈 때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대전시 슬로건 알고 계세요? 저 이치 대전유라고 알고 있고요. 별로 평소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그것만 알고 있고. 대학가를 찾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문구만 봤을 땐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대전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자체장들이 새로운 슬로건을 마치 시대적 과제처럼 내세우지만 정작 시민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 성과주의겠죠. 뭐 일단 바뀌었다라는 걸 확실히 좀 부각시키고 싶은데 그러한 방법으로 이걸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실제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를 못 낸다면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 이게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고 시민 전체와 관련된 일이고 역시 또 세금을 써서 공적 자금을 써서 사용하는 일이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상징물들을 강제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시장의 가치가 소위 강제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리더십은 소위 말하자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자유나 주권의식이 굉장히 성장한 우리 도시에서는
잘 맞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아마 누적되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 4년 동안에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방적인 슬로건이 과연 한 도시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으며 또 시민들의 자긍심을 얼마나 고취시킬 수 있을까요? 대전을 인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이 혼자만의 꿈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장우 시장은 취임 초부터 줄곧 대전 이주 유예에 대해 영문인데다 의미 전달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 브랜드 슬로건 교체를 시사해 왔는데요. 시장은 정치인이지만 무엇보다 한 도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 이 시정 구호를 앞세우기 위해 8개월간 소요된 예산이 2억여 원. 심지어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노력과 절차가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의 나무를 관리하고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식목의 달을 맞아 분주하게 나무를 돌보고 있는 한 나무의사를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나무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가 부족해지고 그렇다 보니 방치되고 죽으면 베어버리면 그만이고 무분별한 가지치기, 맞지 않는 농약의 사용,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부패되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나무병원을 운영하며 나무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대환입니다. 현재 81.7 정도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택지 개발 현장이고 이 택지 개발 현장 안에 이 보호수 7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일 의뢰가 들어와서 점검차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보호수는 수령이 대략 25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부위의 외과 수술을 시행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부패부 제거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위에 인공 수피 처리까지만 해놓은 상태였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공동 충전까지 해놓은 상태로 수목의 생장 때문에 외과 수술 부위가 들뜨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고수는 어린 나무에 비해서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또 재생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나무의사들이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지정된 양성교육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의 가장 큰 목적은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있고 우리 생활권 수목의 기본적인 관리에 있기 때문에 주로 공동주택과 학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보호수, 그리고 공원, 가로수, 또한 우리 나무병원 나무의사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나무의사 2인이나 나무의사 1인 혹은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인력이 필요한데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작업 중에 하나인데 민원과 또 안전상의 이유 그리고 또 발주처의 요구 때문에 강하게 전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른 부분에서 결국 부패되어 나무가 고사에 이르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나무 키를 축소하는 전지는 해서는 안 될 전지이고 아무래도 상처가 크게 생기다 보니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부위로 각종 균들이 침입해서 결국 부되고 부패되어 수목 전체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무가 동사를 걸렸는지 갈라지고 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나무의 활력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47점. 현재 이쪽 부위는 수액의 흐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공사를 조금 진행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공사 과정에서 이제 흙이 복토가 되고 이 뿌리 부분에서 양분과 수분 이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잎이 나오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나무를 치료할 수 있는 데를 찾기 어렵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어떻게 땅을 어떻게 북돋아야 되고 그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와 비교해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또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확립되지 않아서 수목 진료 그리고 또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건강한데 무슨 관리가 필요하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무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도 있듯이 나무도 반려식물처럼 아끼고 가꾸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 식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이 작은 나무에서 누군가는 울고 웃었을 나무 이 작은 나무에서 누군가는 울고 웃었을 나무 도심의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무리한 가지치기는 결국 나무를 고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도 소중한 생명으로 대해달라는 나무의사 송대환 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책 홍보보다는 자극적인 비방들로만 채워진 정당 현수막들이 대부분이어서 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노출된 모든 시설물과 거리 경관은 사회의 공공 자산이죠. 새 민선 지방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바뀌는 시정구호부터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치 현수막까지 공공의 공간이 정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그러는 사이 정작 시민들은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사인 대선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